물에서, 공기에서, 매일같이 먹는 쌀에서 독소가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토록 상황이 심각함에도 환경부는 이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안 되는 일인 양 쉬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국가가 지키지 않는 국민 건강,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진 시민 주도의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의 시사점, 분석이 이뤄진 낙동강과 영산강의 상황을 들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일정상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국회의원께서 인사말을 보내셨습니다. 인사말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취지와 인사말로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경입니다. 앉아서 할게요. 네, 꽃샘추위 속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리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서 낙동강 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표할 내용을 보니 우리 가족을 포함해 국민 건강이 많이 우려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고 쌀을 이용한 식품이나 간식들도 많은데 쌀이 오염됐다는 내용들은 충격적입니다. 낙동강의 경우는 쌀에서 2년 연속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습니다. 영산강 하구뚝 인근에서 생산된 쌀에서도 검출되었고요. 작년에는 금강 하구뚝 쌀에서도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밥상은 다양한 오염물들로부터 늘 위태위태합니다. 물, 공기, 땅 등 환경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물과 가공시설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작년 낙동강 조사에서는 무, 배추, 상추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쌀이나 무, 배추 등이 마이크로시스틴에 오염되었다는 것은 가장 일상적이고 기본인 밥과 김치가 오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섭취하고 있는 밥과 김치가 오히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특히 마이크로시스틴이 초래하는 것이 간이나 생식기관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어느 한때 어느 밥상 한 번이 아니라 집, 학교, 직장, 동네 식당 어느 장소든 마주할 기본 메뉴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역 또한 마이크로시스틴 오염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발생 원인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을 가둬두는 4대 강보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원인에 대한 해결도 매우 단순합니다. 보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해답을 정부는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4대강 재자연화를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농업용수 용도인 영산강뿐만 아니라 상수원이기도 한 낙동강은 더욱 위험해 보입니다. 영산강의 해수유통은 지역사회의 오랜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고 낙동강은 보의 수문 개방부터 시작해 물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쌀 등 농산물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유통되고 있을 뿐더러 어느 곳은 학교급식 재료로도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단체는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이나 활동에는 언제든지 정부와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정부가 귀 기울여 4대강을 녹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강을 강답게 흐르는 강으로 하루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박창근 대한하천학회 회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이라든지 에어로졸 형태로 녹조 독성 물질들이 검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다 해서 당장 사람이 죽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야 좀 드셔도 편히 이상합니다만은 문제는 자라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제 그에 노출이 되면은 한 1, 20년 노출됐다 그러면은 간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생식기 문제에서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날 게 지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학계에서 이미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부는 거의 그 손 놓고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회 차원에서 볼 때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수준이 나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조의 조사를 공동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벌써 10여 년 동안 노하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 꾸준히 해왔거든요. 올해도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저희들 일본 전문가들이랑 수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이제 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 다음에 일부 학회에서는 12년간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공동조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곧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녹조가 필 겁니다. 조사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지금과 같이 환경부가 계속 공동조사를 예민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자료만 가지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그 다음 얘기는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요. 환경부의 물환경정보 시스템 요 들어가 보면은 당장 나옵니다. 거기에 수질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아무 언론에서 지금 대응 안 하고 있는데, 한강 같은 경우는 팔당댐이죠. 팔당댐이 수도 식수원인데 거기에는 총인 수질 목표가 0.02 ppm입니다. 낙동강 물금이죠. 이건 부산 식수원인데 낙동강 물금 같은 경우에는 0.04 ppm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학계에서 알려진 바로는 또 미국 자료를 보면은 녹조 발생 기준이 TP 총인이 농도가 0.02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한강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기준치를 설정해서 수질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낙동강은 0.04는 그냥 녹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 1,300만 명이 먹는 물 수질 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아예 녹조가 필 단계 수준으로 녹조 관리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녹조에 대해서는 이미 손 놨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산강과 금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광역 상수도로 공급하는 팔당댐은 녹조에 대해서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낙동강이 버림받은 강이라고 수도권에서는 환경부에서는 볼지 모르지만은 부산, 경남, 대구, 경북에서는 낙동강이 어머니의 강입니다. 그 강에서 기대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이 강을 환경부 차원에서 이렇게 방치하면서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환경부는 당장 낙동강의 수질 관리 목표를 한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열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 대표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강호열입니다. 낙동강 문제는 가습기 사태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데 지금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상황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유해 왔지만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되거나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부산에 350만, 경남, 대구, 구미 전부 먹는 물을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지난 10년간 우리는 그 물에 의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정부는 강이 강닿게 흐를 수 있는 보개방 문제나 보처리 방안이나 또 이 녹조 독소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환경부나 농림수산부 또 국립과학원, 식약처 등과 함께 공동조사 요구를 끊임없이 했지만은 현재 그들은 검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낙동강 네트워크 전체의 유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이번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고 낙동강과 영산강 근본적인 우리나라 4대강 문제의 녹조가 해결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촉구하고요. 이후에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 입장을 안 한다면은 지금 낙동강 네트워크는 대정부 투쟁에 더욱더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럼 시민사회는 환경부에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녹조 독소 위험하다. 지금 우리는 이거를 관리할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빨리 공동조사에 착수해야 된다. 환경부, 식약처 매번 검증 결과가 뭐 어떻다느니 시험 방법이 잘못됐다느니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는 말씀해주신 분들 세 분 모두 영산강, 낙동강 유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입니다.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낙동강과 영산강의 녹조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공동조사 불응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녹조독이 창궐한다. 환경부는 책임져라. 국민 건강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저희 다음 순서는 조사 결과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미자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올라왔습니다. 낙동강물을 먹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분석 결과는 낙동강 유역의 많은 단체와 그리고 대한하천학회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오늘 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먼저 분석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지역과 샘플은 낙동강 유역에서 20개 그리고 영산강에서 3개 노지 재배 쌀입니다. 2022년 산이고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농민에게서 저희가 직접 접수를 했습니다. 분석은 부경대학교 이성준 교수님께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1년 산과 21년 산에 이어서 22년 쌀도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1차는 LCMSMS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식약처에서는 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LCMSMS는 마이크로시스틴 LR과 YR과 RR 요 세 가지 독성 물질을 정량 한계 0.1까지 저희가 검출했습니다. 2차는 일라이자 키트를 사용했습니다. MC 270여 종을 전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검출하는 일라이자 키트는 정량 한계 0.2까지 저희가 검출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 유해성과 위해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오하이오 주립대 이지영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R은 청산가리보다 6,600배 독성이 강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DDT와 관련해서 이미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20배 이상 독성이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중에서 MCLR과 관련해 가지고 독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RR의 경우 이것보다는 10배 독성이 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저희가 종합해 보면 LR의 독성의 경우에는 청산가리 6,600배라고 하면 RR은 청산가리 660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주로 검출되는 물질은 이 두 가지의 독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마이크로시스틴 LR의 경우에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이미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생식 독성을 인정해서 생식 독성까지 인정하고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CMS와 관련해서 낙동강에서는 경남 양산, 그리고 경북 고령, 그리고 영산강, 전남, 영암군에서 3개의 시로에서 0.19에서 1.24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습니다. 일라이자 키트로 할 때는 낙동강에서 6개 시로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양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백미와 햇미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둘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창원 두 곳에서 다 검출이 됐고요. 합천, 고령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영산강의 경우에는 영암 한 개 시로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전체 0.51에서 1.92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낙동강 20개 중에서 6개 샘플에서 검출이 되었고, 영산강은 3개 중에서 1개 샘플에서 검출이 되었습니다. 섭취량과 관련해서 평가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은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55g을 우리 국민들은, 한 사람의 국민들은 하루에 먹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낙동강에서 검출되고 있는 이것을 빗대어 보면은 낙동강의 경우에는 0.079에서 0.29 마이크로그램을 하루에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에는 0.197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미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을 넘어서 생식 독성까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우리 조사 결과에서는 생식 독성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기준, 앞서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와 프랑스에서는 생식 독성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준에 빗대어 본다면은 낙동강 고령의 경우에는 최대 2.8배까지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에는 1.8배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 보시면은 낙동강의 고령 같은 경우에는 5배 초과를 하고요. 영산강의 영암 같은 경우에는 3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사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낙동강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저희들이 검사에서는 부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서서 부산 MBC가 10월 달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부산의 쌀에서도 이미 마이크로시스틴은 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난해에 부산 MBC 그리고 저희 낙동강 유역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전체를 합치면요, 쌀,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오이, 동작에, 메기, 붕어즙, 그리고 참깨, 전체 저희가 먹고 있는 음식 식품들에서 11개 종에서 남세군의 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참개와 오이의 경우에는 남세균에서 검출되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외에 아나톡신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추가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 유역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구 낙동강 레퍼처밸리나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이러한 곳에서는 알츠하이머 루게리병을 일으키는 BMAA라고 하는 그러한 신경 독소가 검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식품에서 검출되고 있는 이러한 독성 물질, 그건 바로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 남세균 때문입니다. 낙동강 온수에서 2022년도에 최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600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낙동강 원수에서. 그리고 양산 지역 논에서는 5,079 ppb가 검출되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주택가에서는 공기 중에도 이 남세균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먹는 것, 그리고 쉬는 곳, 자는 곳, 어느 곳에서도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분석 결과와 더불어서 시사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시민사회가 녹조 독소 분석 결과를 발표했을 때 환경부 식약처 계속 검증 방법,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환경부가 억지로 키워낸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계속 환경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LC-MS 조사 방법과 일라이저 방법 모두 이미 검증이 모두 끝난 결과 분석 방법입니다. 뭐가 논란이 더 있고 뭐가 더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녹조 독소가 계속 검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시급히 빨리 공동조사에 나서야 되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구호 한번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공동조사 불응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녹조독이 창궐한다. 환경부는 책임져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낙동강과 영산강의 현황 브리핑에 대해서 먼저 김춘희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환경연합 김춘희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 1월 대선정책 과제 발표 시, 그리고 5월 윤석열 정부 취임 시, 그리고 한하진 환경부 장관 취임 시 지속적으로 4대강 녹조 문제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4대강 재전화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부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가 120대 과제를 국정과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중에 68은 환경부와 식약처의 과제입니다. 과제의 내용이 뭐냐면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의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 환경 피해 오염 및 화학물질 노출을 선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68에 천명된 과제 제대로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국정과제 내에 실질적으로 내용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새로운 위해 요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건강 위해 요인을 통합관리하여 예방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운동연합이 지금까지 환경연합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문가와 함께 발표한 내용은 정부 국정과제 68을 이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68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의 새로운 일상의 먹거리 안전망 구축이죠. 그렇지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문가분들은 국정과제 68의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을 이행하는 길은 곧 4대강 보해 수문을 완전 개방하여 4대강 재전화를 촉구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곽상수 창녕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상수입니다. 저는 낙동강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강변에 있는 마을 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까지 이제 낙동강이 이제 보로 막힌 지 정확하게 1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좀 전 박창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 녹조 발생 이후에 11년째 우리 아이들이 낙동강에서 생산된 쌀을 먹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쌀에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10년째 되어서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전해드렸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한 10년 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들이 대학교 갈 정도 나이가 된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요 쌀을 조사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낙동강변에 녹조가 많은 곳, 이 녹조가 많은 물이 제네지로 들어와서 직접 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있는 쌀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쌀에서 정확하게 마이크로시틴이 이제 검출된 거죠. 여기에 이 저희들 자료에 보면요, 식약처에서 이제 조사를 130개 했다. 근데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쌀은 수매 지역과 생산 지역이 있는데 생산 지역은 합천의 쌀이 생산되는 곳이 합천입니다. 근데 이 합천 쌀이 고령에서도 팔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령에서 마트에서 싼 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생산 지역으로 이렇게 본다면요, 낙동강변으로 본다면 김천, 예천, 의성, 칠곡, 거창, 산청, 진주, 함양, 이거는 낙동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리산 밑에 또는 이제 소백산 밑에 물 좋기로 유명한 곳에 있는 쌀들을 조사를 한 거죠. 또 무배추 한번 보겠습니다. 괴산군, 봉화군, 영양군, 청도군, 군위군, 낙동강과 전혀 관계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생산된 무배추를 조사하니까 당연히 없죠. 이게 식약처에서 조사한 130군데, 쌀 70군데, 무 30군데, 배추 30군데입니다. 이걸 가지고 없다. 저희들은 녹조가 있는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쌀, 무, 배추를 2년 동안 조사했죠 하니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부가 한 이러한 방식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오히려 속인다, 안전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낙동강, 영산강, 금강하구, 녹조가 심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무, 배추, 온갖 농산물들은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명독이 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농사 짓는 저도 아는데 정부의 또는 환경부, 식약처, 전문가들이 모른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께 공동조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환경부, 식약처 등과 함께 정말 낙동강에 있는 우심지역, 영산강에서 우심지역, 금강에서 우심지역에서 녹조가 발생하는 곳에 농산물을 공동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법 이외에는 그 안전성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광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예. 안녕하세요. 멀리 영산강에서 왔습니다. 영산강 본류에는 MB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2개의 보가 있습니다. 영산강 상류에서 그 흐르는 물들은 하류까지 가는데 숭천보와 죽산보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도 다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강 하구에 그 만들어진 하구뚝이 1981년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하구뚝의 영산강 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승천보와 죽산보는 일정 정도 개방을 통해서 그 승천보, 그 죽산보 주변의 녹조 발생은 좀 줄어들긴 했으나 하구뚝에 막혀 있는, 그래서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린 영산강은 매년 녹조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강물은 그 강물의 물색깔을 잃고 녹색의 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영산호 주변에는 거대한 간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 그 쌀은 전국적으로 유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영산호 일대에 있는 쌀은 그 대부분 영산호의 물로 그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낙동강과 다르게 영산강 주변에 그 쌀을 3곳 정도 선택한 것은 영산강의 녹조에 비하면 낙동강은 훨씬 더 심각하고 낙동강에 비하면 영산강의 녹조는 그나마 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고인 물은 그리고 썩은 물은 독을 가지고 있고 이 독은 그 주변의 농작물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산호 주변에 있는 영산강 물줄기인 금호나 영암호 주변의 녹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매번 약제를 살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위험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을 기회로 저희 영산강 유역에 있는 단체들도 그 주변 농경지의 쌀에 대한 녹조 조사들을 좀 더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그리고 그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것이고요. 정부와 지자체에 더욱더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주 전남은 지금 가뭄으로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주의 상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그 10여 년 만에 영산강물을 다시 치수해서 강주 시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가뭄의 발생은 우리의 강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목숨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강이 더 이상 죽어가지 않게 그리고 강이 더 이상 녹조로 신음하지 않도록 그 4대강 사업으로 만들었던 보의 그 개방 그리고 철거 그리고 강물을 바다와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하구뚝의 철거 개방들이 더욱더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지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녹조라떼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제는 녹조라떼가 아니라 독조라떼라고 불러야 될 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결과가 나왔듯이 농작물의 독소가 축적되고 있다 함은 이게 단순히 그 유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농작물이 전국으로 유통이 되면서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녹조 독소에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임에도 환경부가 아직까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굉장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마지막 남은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 다 같이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는 순서로 마무리가 되겠는데 혹시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작성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빠른 속도로 조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확인된 한국인 밥상 빨간불,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한국인의 밥상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이 민간단체 분석을 통해 거듭 확인되었다. 위에 남세균, 즉 녹조의 대표적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지난 2년 연속 쌀에서 검출되었다. 지난해에 이어 낙동강 인근 논에서 생산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이다. 올해 조사에서는 영산강 하구뚝 인근 지역의 쌀에서도 검출되었다. 지난해 조사 결과 금강 하구뚝 인근 지역 쌀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으며 세 지역은 모두 강물의 흐름이 막혀 있고 녹조가 창궐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금강 영산강 보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하지 않았다면 하구뚝 부근이 아닌 보 주변 논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난해 낙동강 조사에서 무, 배추, 옥수수, 고추, 상추 등의 엽채류는 물론 동작의 메기, 붕어즙 등 어류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일부 채소 등에서 유해 남세균의 또 다른 독소인 아나톡신도 검출되었다.
농수산물은 특성상 전국으로 유통된다. 실제 2022년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된 금강, 하우뚝, 붉은 쌀은 친환경 농산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통되었다. 또 낙동강 마이크로시스템 검출 농산물은 지역에서 친환경 급식으로 납품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는 위험의 사회 확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환경 재난이 사회 재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쌀은 한국인의 주식이며 다른 재료 역시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오른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도 국가는 위험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원인은 물론 그에 따른 악영향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는 것이다. 위험평가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유해 남세균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을 띠고 있고 뇌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 남세균 전문가는 270여 종의 마이크로시스템 중에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템 LR의 경우 정상 가리보 6,600배, LR보다 독성이 다소 약한 RR은 600배의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진국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의 불확실성 요인, 즉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고 라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쌀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템은 프랑스 ANSES가 제시한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보다 낙동강은 최대 5배, 영산강은 3배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된 음식 재료를 같이 섭취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국민은 프랑스 가이드라인을 수십 배 초과하는 밥상을 받는 셈이다. 마이크로시스템은 안정적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 특성 또한 있다. 지난 1월 식약처는 쌀, 무, 배추 130건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템 조사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뢰하기 어려운 조사이다. 여러 농수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된 해외 연구 흐름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농산물 샘플 확보의 적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민주 이수진 의원이 요구해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식약처 조사는 녹조 오심 지역을 회피한 그런 의도성이 관측되고 있다. 4대강 사업 이전 대표적 녹조 창골 지역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구뚝 인근이었다. 4대강 사업에 따라 대규모 녹조가 창굴한 지역인 것이다. 2018년부터 보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이 눈에 띄게 격감했지만 개방하지 않은 낙동강은 계속적으로 녹조가 창굴하였다. 따라서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될 지점은 낙동강 강변 인근과 하구뚝 인근이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지점에서 이들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식약처의 행태를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민간단체는 식약처를 포함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조 문제 진단과 해결을 위해 위험 거버넌스 구축과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국정조사 무렵 마이크로시스템 분석 방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였다. 민간단체는 논란의 장기화보다 실체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였다. 분석 방식 검증을 통해서 공동조사까지 요구를 하였고 이를 추구해 왔지만 정부는 공동조사를 외면하고 분석 방법 검증만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차례 한국인의 밥상에서 유해 남세균 녹조가 검출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먹거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국가가 취하고 있어야 될 태도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면 우리가 계속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는 21년, 22년처럼 현장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각한 녹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정부가 녹조 문제의 바른 진단과 해결을 위한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조사에 함께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책임을 방치하는 국가는 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23년 3월 13일 낙동강 네트워크 대원하천학회 더민주 이수진 의원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피켓 다 같이 드시고 기념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피켓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실장님 거꾸로.
저희 다 같이 구호 외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공동조사 불응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녹조독이 창궐한다. 환경부는 책임져라. 공동조사 불응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국민건강 방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저희 촬영 다 되셨을까요?